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창원 의대 특별법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 소위에 상정되면서 창원 공공의대 유치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부영주택의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가가 부풀려졌다는 입주민들의 주장에 대법원이 잇따라 손을 들어주고 있지만 상당수 입주민이 피해 구제를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김해 신공항 검증위원회가 중립성을 위반했다는 문제 제기에 검증위원회는 절차 문제는 없다며 공식 해명을 했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울산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면서 동부가 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의사협회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논의를 중단하기로 합의하면서 창원 의대 유치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창원 의대 특별법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 소위에 상정되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신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대 정원을 4,000명 늘리고 공공의대를 신설하겠다는 정부 여당 발표 뒤 탄력이 붙기 시작했던 창원 의대 유치. 하지만 정부와 의협이 관련 논의를 중단하기로 합의하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창원 의대 유치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창원 의대 특별법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에 상정됐기 때문입니다. 해당 법안은 창원대 의과대학의 입학 정원을 100명에서 200명 사이로 하고 의사면허 취득 뒤 10년 동안 창원에서 공공보건의료 업무에 복무하면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낙후되고 그런 것이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지역에 새로운 신설 의대를 통해서 그 전망을 형성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예. 하지만 난관이 만만치 않습니다. 합의 정신에 위배된다는 의료계의 반발이 거센 데다 법안 소위를 통과하더라도 전체 회의와 법사위, 본회의까지의 과정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구 100만 이상 비수도권 중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창원시. 번번이 좌절됐던 의대 유치가 올해 안에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부영주택의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가격이 부풀려졌다는 입주민들의 주장에 대법원이 잇따라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주민들이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소송 시효가 5년으로 결론나면서 상당수가 피해 구제를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문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분양 전환가가 부풀려졌다며 김해의 부영아파트 입주민 등 2,200여 세대가 부영주택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입주민들의 손을 또 들어줬습니다. 지난달 말 부영주택의 분양 전환가 부풀리기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분양 전환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건축비는 취득세, 과세 표준을 적용하고 택지비도 실제 납부한 금액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판단도 지난 8월 재판과 같았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입주민들은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아직 제기하지 못한 입주민들의 피해 구제는 제동이 걸렸습니다. 대법원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개인 간 거래로 보고 소송 소멸 시효를 상법에서 정한 5년으로 판시했기 때문입니다. 분양 전환 계약을 한 지 5년이 지난 주민들은 소송을 시작조차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소송을 진행한 부영연대 측은 공공임대주택 분양 전환에서 발생한 일을 개인 간 거래로 볼 수 없다면서 채권 관계를 규정한 민법 기준을 적용해 소멸 시효를 10년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현재까지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대법원 결과를 보고 소송을 진행하려는 사람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분들에게도 모두 피해가 환원될 수 있도록 민법에 의한 10년 적용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부영연대는 부영주택이 지은 임대주택이 21만여 세대에 이르지만 80%의 입주민들이 소송을 시작하지도 못했다면서 이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연휴가 끝나고 쌀쌀한 찬바람이 불어들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아침 기온이 뚝 떨어져 내륙을 중심으로 10도 이하를 보이는 곳이 많은데요. 여기에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12도, 진주는 10도를 보이고요. 낮에는 창원 21도, 진주 22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나겠습니다. 내일은 올 가을 들어 가장 추운 아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남 서부 내륙 지역의 지리산과 덕유산 등 산지를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는데요. 농작물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중국 북부 지방에서 내려오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공기질은 대체로 청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어제보다 3에서 6도가량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9도, 함안 8도를 보이며 10도 아래를 보이고요. 낮에는 밀양 21도, 양산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7도, 산청 10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20도, 합천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금요일에는 비가 올 가능성이 있고요. 당분간 아침 기온이 낮아 쌀쌀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최근 김해신공항 검증위의 중립성 위반 문제가 제기된 가운데 검증위원회가 공식 해명 자료를 내놨습니다. 절차 문제는 없다라는 주장인데 하지만 안전분과 다수 위원들의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이유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어서 부울경 검증단은 전체 회의로 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두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무조정실이 김해신공항 검증위 이름으로 내놓은 설명 자료입니다. 먼저 검증위원장의 개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총괄 분과위를 개최해 객관적 기준에 따라 논의한 것이라며 적절치 않은 표현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안전분과위원들이 총괄분과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던 것이고 고의로 배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안전분과위원 5명 가운데 4명이 동의해 제출한 자체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고 1명의 소수 의견을 전체 회의에 회부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안전분과는 최종 결론을 놓고 4대1로 의견이 갈렸는데 전체 회의에 참석한 1명의 의견이 최종 보고서에 반영됐습니다. 위원 4명이 집단 보이콧한 결정적인 이유인데 이에 대한 설명은 빠져 있습니다. 국무조정실 지원단이 부당하게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안전분과위원들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며 교체를 요구한 담당 과장이 실제 전보 조치된 경위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절차적 문제에 대한 해명에 치중하며 내부 문제가 외부에 알려진 경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부울경 관문공항 검증단은 실체적 진실의 재가를 물리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알 권리, 부울경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한 번 더 잘못을 더 저지른 것이다. 국민과 검증위원들을 겁박하는 것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국무조정실 국정감사를 통해 회의록이 모두 공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두원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6월 울산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1조 1,700억 원을 투입해 경제자유구역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이로써 울산이 동북아 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유희정 기자입니다. 올해 6월 새롭게 경제자유구역을 지정받은 울산. 경제자유구역은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생활 여건까지 개선해 해외 투자를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 지정하는 특별구역입니다. 울산 경제자유구역은 동북아 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를 울산에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조성됩니다. 테크노 일반산업단지에 조성되는 수소산업 거점지구에는 수소경제산업을 키우기 위한 각종 연구기관을 한자리에 모읍니다. 북구 이화 일반산업단지에는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는 미래자동차에 들어갈 부품 생산지구를 육성해 울산의 기존 자동차 산업, 전지산업과의 동반 발전을 시도합니다. 유니스트와 울산역 역세권 등에 조성되는 연구개발지구에는 울산에서 활동하는 연구개발 인력의 삶의 터전을 조성하고 연구개발과 생산, 수출 지원 시설을 갖출 계획입니다. 수소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전후방 연계 산업, 2차 전지라든지 에너지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또 다른 성장 모멘텀을 구축할 수 있어서 오는 2030년까지 1조 1,700억 원을 투입해 경제 자유구역을 조성하고 국내와 해외 기업 유치에 나섭니다. 울산이 지정받은 경제 자유특구는 각종 특구 중 자유도가 가장 높아서 규제 완화는 물론 투자 기업에 대한 조세나 부담금도 깎아주는 등 파격적인 지원이 가능합니다. 경제자유구역이 울산에 더 많은 기업과 투자자를 모으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란 기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유희정입니다. 경남에서 일주일 만에 코로나19 추가 확진 환자가 1명 나왔습니다. 확진 환자는 창원에 사는 30대 남성이며 회사 업무차 미국을 방문했다가 지난달 24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해 자가격리를 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상남도는 이 남성이 자가격리 중이었기 때문에 별도의 동선과 접촉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경남의 누적 확진 환자는 289명으로 늘었고 이 가운데 279명이 퇴원했으며 10명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이번 달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 표시제를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동물병원을 찾는 도민들은 초진료와 재진료를 비롯해 개, 고양이 예방 백신 등 20개 주요 항목의 진료비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 표시제를 창원 지역 동물병원 70곳에서 우선 시행하고 내년 말까지 도내 8개 시던이 2022년 말까지는 도내 전역으로 시행 지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25일 사천공항에서 취항한 소형 항공사 하이에어에 이어 국내 저비용 항공사인 진에어도 사천 김포 노선의 신규 취항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상남도에 따르면 도내 항공산업의 발전과 사천공항의 활성화를 위해 운항에 따른 손실 보전금 지원을 비롯해 항공기 급유와 화물 운송 등을 맡을 지상조업사 유치 등을 놓고 진에어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주시와 사천시를 오가는 시외버스에 실시간 위치와 도착 시각 등 운행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광역버스 운행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이 내년에 추진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1년도 광역버스 운행 정보 시스템 구축 공모 사업에 선정된 데 따른 것으로 해당 사업에는 국비를 포함해 총 사업비 5억 원이 투입됩니다. 국민의힘 강기훈 국회의원은 인터넷 마약류 불법 판매 광고는 늘고 있지만 이를 단속하는 전담 인력은 단 1명에 불과해 적발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 의원은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는 등 마약 유통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현재 인원으론 증가하는 불법 광고를 적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국회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에게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어도 5,200여 곳 가운데 71%에 해당하는 3,700여 곳의 정비 상태가 미흡하거나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 의원은 경남에서 보수가 필요한 어도는 707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하천 생태계의 단절과 교란을 발생시키는 어도를 신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산 출신의 여성운동가 이희효제 선생이 향년 96세로 별세했습니다. 이효제 선생은 1977년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이화여대의 여성학과를 개설한 것을 비롯해 호주제 폐지와 성매매 방지 특별법을 만드는 데 앞장서는 등 독재와 가부장적인 사회에 맞서며 우리나라 여성운동사에 큰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진주시가 치매 조기 발견을 통한 증상 완화와 예방을 위해 만 60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치매 선별 검사를 무료로 실시합니다. 이번 치매 선별 검사는 진주시 내에 있는 치매 안심센터와 보건소, 마을 건강센터 등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검사 결과 인지 저하로 2차 검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치매 안심센터에 협력한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진단 검사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이 오는 15일까지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 대상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이번 설문조사는
온라인 개학과 등교 원격 수업을 병행하며 힘들었던 점, 경남교육청의 정책 평가 등 8개 문항으로 구성됐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코로나19 경남교육 백서 제작과 내년도 경남교육 정책 수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경상남도가 도내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활동 비용을 지원하는 경남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 대상자 904명을 추가로 선정했습니다. 이들은 온라인 사전교육을 이수한 다음 카드 발급 신청 절차를 거쳐 이번 달부터 내년 1월까지 4개월 동안 월 50만 원씩 총 200만 원의 구직활동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창원시가 의창구 동읍 덕산리 800번지 일대에 오는 2022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25만 제곱미터 규모의 덕산 일반 산업단지 조성에 들어갑니다. 창원시는 해당 산단의 방위산업 관련 기업을 우선 유치할 계획이며 그린벨트 해제와 산업단지 계획 승인 고시 등 관련 행정 절차는 모두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시 의창구 북면과 동읍 일대 단감 산지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과실 전문 생산단지 기반 조성 지원 사업에 3년 연속으로 선정됐습니다. 창원시는 이번 지원 사업 선정으로 확보한 국비와 지방비 66억 원을 농민들이 물 걱정 없이 단감을 재배할 수 있도록 농업용수 개발과 농업용수 개발 공급 시설 설치 사업에 지원할 방침입니다. 프로야구 NC 다이노스가 어제 창원 NC파크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스와의 경기에서 선발 투수 루친스키 선수의 호투와 양의지, 김성욱 선수의 홈런포에 힘입어 4대1로 승리하며 위닝 시리즈를 챙겼습니다. 한편 외국인 타자 에런 알테어는 지난 3일 열린 삼성 라이온스와의 더블헤더 2차전에서 도루 2개를 성공하며 20홈런 20도루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2020년 전국 지자체 일자리 대상 우수사업 부문에서 경상남도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경상남도는 청년 친화형 스마트 산단 잡 벨트 구축 및 기고만장 지원 사업에서 당초 취업 목표 인원인 120명을 넘어선 137명의 청년이 취업에 성공하며 전국 243개 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 주의 시작 월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도 기분 좋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